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샤님을 위해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동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키워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1, 2, 3 생각합니다. 일자리 배후 지역, 언덕, 1인 가구.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렴한 배후 지역이긴 한데 송파하고 다르게 저렴한 배후 지역이고, 그리고 언덕이 있다는 얘기는 언덕 아래, 언덕 아래입니다. 언덕 아래, 언덕 아래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2030이 많이 사는 1인 가구 지역이니까는 상가도 2030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2030만 1인 가구가 아니다. 여기에 또 누가 많이 사냐? 6070의 1인 가구도 많이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동네가 0.3 출산율을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자주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라이브를 직접 듣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이것저것 중간에 진짜 이거 녹화한 거 들어보시면은 전화한 거는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멈추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0.3 라이브를 들으라고 일부러 녹화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2030뿐만 아니라 6070도 1인 가구에 포함이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좀 확장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들 지역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들 지역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이제 아시를 보겠습니다. 아실에서 이제 낙성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가도 이렇게 이제 한참 올라가는 지점에 이제 아파트가 좀 이제 드러나고, 여기 이렇게 산이 바짝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근데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경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동네의 특징입니다. 다세대 가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매도 또 많은 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경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쪽으로 가볼게요. 경매가 없네요. 그죠? 경매가 없어. 그죠? 서초에. 그리고 여기 서초에 지금 여기 똑같이 여기가 이제 그 방배동이죠. 방배동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빌라들이 있는 데인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다세대 경매 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요거 뭐 14평짜리 뭐 4.2억에 나왔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거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살짝 틀었더니 경매가 우르르 쾅쾅 쏟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경매로.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이제 특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다세대, 여기도 경매 다세대 15평 2.3억, 19평 3.3억, 4평 도로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겠냐라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이제 시세를 좀 보는 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낙성대 현대 1차 24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요 뒤에까지도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뒤에까지 연결이 안 됐어요. 요거는 여기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뒤에 연결된 마음은 뭘까? 실거래로 지금 호가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꺾인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장 가서 꺾여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또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아파트가 또 있는 게 뭐냐? 은천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서 꺾여서 반등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반등인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인 거고, 뒤에 가면 또 2차도 있습니다. 2차가 25평. 좀 전에 우리 현대 봤던 게 24평입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꺾인 마음이 꺾여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꺾인 마음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꺾인 마음이 얼마냐 봤더니 마지막 거래가 6억 6,500입니다. 6억 6,500. 최고가 8억 찍고 6억 6,500까지 꺾인 마음이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그 퀴즈 내용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차트들이 이렇게 올라가 꺾인 마음이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꺾인 마음이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꺾인 마음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되죠. 왜 이 꺾인 마음이 회복을 못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꺾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투자 포인트 3가지. 하나, 둘, 셋. 자, 이 동네를 오래 살았던 워키토키님이 3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기린기린님과 연애님이 3가지를 얘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3가지. 어떤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동네에 아파트를 산다고 했었을 때 고르는 게 좋을까? 요 지금 보면은 요 섹터가, 요 섹터뿐만 아니라 요 반대편에도 이제 관악중학교 뒤쪽으로도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투자 가치로서의 투자 가치가 높을 아파트가 어떤 거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볼 게 필요하겠죠. 역시 이제 주민다운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워키토키님이 2호선 최대한 가깝게 버스 정류장으로 연결, 최대한 언덕 아래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절대 평지거나 상권과 가깝거나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거나. 절대 평지거나 상권과 가깝거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깝거나 이러면은 겁나 비싸야 되는데? 미친듯이 비싸야 되는데? 여기 개언덕인데? 이 동네는 없어요. 개언덕이잖아요. 요 조건은 3가지 조건. 절대 평지, 상권과 가깝고, 버스 정류장 가깝고, 전철도 가깝고, 개비싸죠? 이 동네하고 맞지 않죠?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이 동네 아파트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 투자 포인트.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아파트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거는 이 동네. 예. 소형 아파트에 학생들 임차 줄게요. 네. 그럼 소형 아파트 학생들에게 임차 주려면은 어떤 컨디션이어야 되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네의 이제 장점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점도 활용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이제 좋은데, 그래서 임장을 가실 필요가 있어요. 안 가보니까는 정확하게 이제, 이게 웃긴 거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아파트를 살 때 투자 포인트로 주면은 이제 좋을 게 뭐냐면, 상권의 연결성이 좋은 게 어디냐. 그리고 아파트 연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부 수리를 하면 되니까.
이 동네 엄청 많은 게 어제 봤지만 인테리어 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가게도 엄청 많습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수리가 요하는 상태죠. 상권은 이건 불변합니다. 네. 아니, 지금 불변하다는 게 영원한 상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상가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상황이 지금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상권도 가깝고 그리고 요 내부 수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애들이 마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마버 타지 않고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봐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을버스를 안 타는데 그러면 마을버스 안 타면 뭐 타냐? 얘네들이 타고 다니는 게 있죠. 연예님도 타봤는지 안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마버도 마버지만 마버도 당연히 없으니까 마버 타야죠. 근데 마버도 타지만은 뭐를 많이 타요? 킥보드. 네. 킥보드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여야지 괜찮겠죠. 킥보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요렇게 컨디션을 갖춰진다 그러면 상권도 어느 정도 가깝고 그리고 집 내부 상태는 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걸어서 가든지 킥보드로 가든지 해서 어디까지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봐보면 그래서 은천 아파트가 좋냐 그리고 현대 아파트가 좋냐 라고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재미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은천 아파트의 이제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의 컨디션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컨디션이 다르냐? 은천 아파트 20평대를 여기 잘 보시면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대를 봐보면 (88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지역의 연식 차이가 있는데 어디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가격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의 연령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제 특징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을 어저께도 이제 뭐 그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가장 많은 게 또 뭔가도 생각해보고 가장 적은 게 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서울대 있구네. 여기 낙성대. 이 동네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예, 요거는 워키토키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이 동네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이 동네 가장 많은 거.